안녕하세요. 재단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샤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패션의 대명사 칼 러커펠트의 문장이고요. 비교를 멈출 때 개성이 시작된다. 요즘에 워낙에 그 젊은 MZ 세대들이 제니라는 분을 통해서 샤넬에 열광하고 있고 굉장히 고가여가지고 접근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브랜드이긴 했는데 블랙 앤 화이트의 룩을 이렇게 화려하게 다양하게 만들어낸 것은 50년간 근무했던 이 칼 아저씨께서 하신 역할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죠. 칼 라거펠터 그 펠트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죠. 선글라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턱시도 하얀색. 보타이 하얀색을 한다면 정말 똑같으신데 까만색 정장에. 오늘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또 설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디자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루엣?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칼 라거펠트잖아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다가 왜 칼 라거펠트가 검은 선글라스, 하얀색 턱시도의 이 카라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칼 라거펠트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독일에 최초로 연유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유에 있는 그 연유? 네.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하얀색 연유 색깔을 입었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뇌피셜. 네네, 다행입니다. 네. 유행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본인은 54년을 근무하셨고 6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시즌을 발표하시면서 유행을 계속 만드시는 분이었고 처음에는 20살에 이제 파리로 와서 사파가로 처음 시작하셨대요. 파리 의상 조합학교. 이 엄청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런 명문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그해 경연대회에서 울코트로 대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이제 픽을 당하게 되죠. 대상을 받은 보통 이제 브랜드에서 픽을 해가니까 맨 처음 시작한 거는 팬디죠, 팬디. 발망에서 시작했죠. 그랬나요? 네, 처음에 시작은 발망에서 했고 피에르 발망에서 이제 열심히 배우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물 깃고 이제 패턴 짜고 이런 걸 이제 열심히 배우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장파투라는 분한테 갔는데 장파투라는 분이 이제 기성복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때는 기성복 시대가 아니고 다 맞춤복이었는데 이제 기성복으로 넘어갈 때니까 사실은 샤넬도 그래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기성복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네. 이전에 샤넬 그래서 샤넬이 만들었던 여성 기성복처럼 남성 기성복 쪽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파투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 밑에서 어떻게 실루엣을 가져가야 좀 편안하게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입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재단에 대한 걸 공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이력이 있다면 굉장히 실망인데요. 뭔데요? 라거펠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야? 트레이닝복은 패배의 상징이다. 인생의 통제력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트레이닝복을 산다.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인생의 실패자인가? 통제력을 잃었나? 인생의 80%를 스웨트팬츠와 함께. 네, 체육복 너무 좋아하고. 네네.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스웨트팬츠가 되게 패셔너블해지고. 그리고 또. 외출복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스키드 게임, 오징어 게임에서 또 유행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시작할 때 그렇게 편한 옷을 배웠다는 분이 어쩜 이렇게 편한 옷을 배운 건 아니고 각 잡힌 옷을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복 같은 본인이 입고 다녔던 그 까만색 이렇게 정장 기억하시죠? 트레이닝복도 각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또 트렌디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 트렌디하면 트렌디가 뭐냐? 트렌디는 촌스러워지기 직전의 단계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 같잖아요. 촌스러워지기 직전의 트렌디다? 네. 트렌디는 곧 촌스러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와, 되게 쇼크다, 그죠? 트렌디한 걸 추구하는 패션 업계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디해졌다는 것은 곧 이미 촌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유니크함이 유행을 타면 트렌디가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 트렌디는 촌스러워지기 직전의 스테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멋지다. 그러면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저는 트렌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추구하시는데요? 저는 유니크를 추구하기 때문에 트렌디는 곧 너무너무 촌스러워지는 직전의 단계다. 직전이기 때문에 추구하면 안 되죠. 트렌디는. 그러면 김중혁의 추구미에서는 유니크다. 요즘 텍스트 힙이 유행이잖아요. 네. 책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워낙에 완벽주의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광고 같은 거 찍으면
본인이 다 이제 각도 잡고 구도 잡고 심지어 촬영도 자기가 하셔가지고 루이비통 이런 분들이 결혼할 때 그 자녀들 결혼식에 사진을 본인이 찍었다는 그런 놀라운 일화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말 중에서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늙은이들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이 당신에게 어울리기 있는지 고민하기 전에 당신이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고민해라. 아까 그 젊은이 네. 나이 많은 사람 딱 들으니까 명언이 하나 떠오르네요. 뭐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을 시기한다. 왜냐하면 네. 그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와. 영국 그렇겠죠. 그룹 스미스의 모리스이라는 가사에 쓴 말입니다. 작가님은 이 노래 가사에서 그런 킥을 되게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노래 가사 명언 대사 하면 한 30회 정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재단을 해본 문장은 비교를 멈출 때 개성이 시작된다라는 문장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트렌디라는 것과도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이 문장이. 근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어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where이잖아요. 네. 비교가 멈추는 곳에서 네. 개성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하지 마. 비교하는 순간 그건 개성이 없어지는 거야. 비교를 그만했을 때 개성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비교를 계속 해야 돼. 계속 비교를 하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고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비교가 끝나는 곳이 있어. 네.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그곳에서 개성이 시작되는 거야. 두 개 중에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저는 앞에 걸로 해석했어요. 그렇죠. 네. 별로 비교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순간에 개성이 시작돼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요즘 세대에 이제 네. 그 SNS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대와 나를 비교하게 되는데 네. 그게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너는 너고 유니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본능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적당한 비교를 하고 하지만 그 비교를 그만둘 줄 알고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곳에서 새로운 개성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비교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비교를 많이 하고 해보는데 비교하다 보면 네가 얼마나 유니크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다르게 들려요. 글 쓰는 사람들 혹은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는 창의성이 중요한데 네. 창의성, 네.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말에 네. 오해도 많아요. 창의적이라는 건 네. 타고나는 사람들의 타고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타고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물론 있지만 네. 이 창의적이라는 것도 수많은 비교와 수많은 모방과 수많은 카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창조의 반대말은 뭐냐? 네. 창조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창조? 그렇죠. 창조하지 않는 게 반대말이고 네. 베끼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크한 개성이라는 것, 이런 것은 비교와 네. 모방과 참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비교를 해보되 그걸 깨우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진짜 개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패션을 뭐 우리가 숨쉬듯이 사실은 느끼고 사는데 매년 시즌이 바뀔 때마다 SSFW도 새로운 컬러와 새로운 패턴과 막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되게 막 어떨 때는 폄하하고 어떨 때는 되게 따라하고 싶어하고 막 그 중간에서 어딘가에서 막 헤맸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계속 마주칠 때마다 어떨 때는 얘가 맞고 어떨 때는 제가 맞는 순간이 계속 올 텐데 그것들을 다 보다 보면 어느 한 지점이 아까 말씀하신 그 수렴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A와 B와 C와 D와의 한 10년간의 어떤 패턴 안에서 공통되게 추구하는 어떤 것이 나한테 되게 편안하구나. 그게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작가님이 편하고 작가님한테 유니크한 것과 저한테 편하고 저한테 유니크한 거 다르겠죠? 그런 지점에서 어떤 자기 것을 뽑아내는 어떤 그 순간이 올 거고 그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감독이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감독이 이제 독창적이다, 유니크하다, 개성이 넘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네.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제가 참조했던 것들을
제 작품 속에 잘 숨겨 놓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에는 비교하되 네. 그 비교한 것들을 잘 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자 재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무조건 비교를 꺼리거나 피하지 말고 비교하되 창의적으로 비교하고 창의적으로 비교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문장을 어떻게 재단하셨는지 간단합니다. 오늘 볼까요? 뭐. 네. 자, 오늘의 원문은 비교를 멈출 때 개성이 시작된다. 비교를 통해서 개성이 만들어진다. 오, 네. 짧지만, 오늘 네. 재단은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많은 것들이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비교를 멈출 때 개성이 시작된다잖아요. 네, 멈출 때. 네, 네. 개성을 멈출 때 비교가 시작된다. 네, 오늘 되게 다양한 개성과 비교와 그리고 패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재단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나은, 더 재미있는 재단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